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장마철만 되면 왜 이렇게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가족들이 코를 찡그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시다고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탈 때나 사람들과 만날 때 혹시 내가 냄새 나는 건 아닐까? 하고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장마철만 되면 집안이 눅눅하고 빨래도 잘 안 마르고 뭔가 집 전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와 장마철의 높은 습도가 만나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들을 잘 따라하시면 장마철에도 상쾌하고 깨끗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먼저 왜 장마철에 채취가 더 심해지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알아볼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올바른 대처법도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 높은 습도와 세균 번식. 장마철 습도는 보통 80에서 90%까지 올라가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피부 표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인데 외부 습도가 이렇게 높으면 우리 몸에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못해요. 땀 자체는 사실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땀이 피부에 오래 머물면서 피부 표면의 세균들이 땀 속의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습하고 따뜻한 부위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습도가 80% 이상일 때 피부 표면의 세균 수가 평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 이유, 공기순환 부족. 장마철에는 비 때문에 창문을 자주 닫게 되죠. 그러면 실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요. 에어컨을 틀어도 습도 조절은 어렵고 공기 중에 냄새 분자들이 더 오래 머물게 돼요. 그리고 실내 습도가 높으면 우리가 입는 옷, 이불, 소파 등의 섬유에서도 냄새가 더 쉽게 나고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체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이 부분이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60대 이후에 체취가 달라지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첫째, 호르몬 변화가 있어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피지 분비와 땀 분비 패턴이 달라져요. 둘째, 이노네날이라는 성분이 증가해요. 이것은 4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60대 이후에 더 많이 분비되는 성분인데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죠. 이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셋째,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각질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것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올바른 관리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장마철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습관들은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어요. 1. 습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있기.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특히 속옷이나 양말이 조금 젖었을 때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입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습한 옷은 세균의 온상이 돼요. 특히 면 소재의 옷이 젖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연구에 따르면 젖은 옷을 30분만 입고 있어도 세균 수가 평소의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 조절도 어려워져요. 우리 몸이 더 많은 땀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비에 젖었거나 땀에 젖은 옷은 정말 즉시 갈아입어 주세요. 외출 중이라면 적어도 속옷만이라도 갈아입으시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속옷을 쉽게 살 수 있으니까요. 2. 샤워 후 몸을 완전히 말리지 않기. 많은 분들이 샤워 후에 대충 수건으로 몸을 닦고 바로 옷을 입으세요.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가슴 아래, 목 뒤 등 주름이 있는 부위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이런 곳에서 무좀, 습진, 세균 감염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피부 질환들은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되죠.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큰 수건으로 몸 전체의 물기를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수건이나 마른 타월로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의 세부적인 부위를 꼼꼼히 말려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를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해서 발가락 사이나 겨드랑이를 말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 같은 신발을 매일 신기.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특히 편한 신발 한 켤레만 계속 신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마철에는 이것이 발냄새의 주원인이 돼요.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 안에는 엄청난 양의 습기가 있어요. 우리 발에서 하루에 나오는 땀의 양이 약 250ml 정도인데, 이 모든 땀이 신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이 습기가 잘 마르지 않아요. 습한 신발을 계속 신으면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에 무좀이 생기기 쉽고, 세균이 번식해서 심한 냄새가 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발톱 무좀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두세 켤레의 신발을 번갈아 신으셔야 해요. 하루 신었던 신발은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말려주셔야 완전히 건조돼요. 신발 안에 신문지를 구겨서 넣어두시거나 신발 전용 제습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4. 이불과 베개를 자주 말리지 않기.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장마철에 이불과 베개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을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배출해요.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하룻밤에 약 500에서 700ml의 수분을 배출한다고 해요. 이 수분이 모두 이불과 베개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이런 습기가 잘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불과 베개에서 진드기가 번식하기 쉽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제습기나 온풍기를 활용해서라도 꼭 이불과 베개를 말려주셔야 해요.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말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5. 과도한 향수나 방향제 사용. 냄새를 숨기려고 향수를 많이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채취와 향수가 섞이면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후각이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으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향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한 냄새로 느껴질 수 있어요. 방향제도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 방향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근본적인 냄새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위적인 냄새만 더해져서 더 불쾌할 수 있어요. 6. 빨래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입기.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덜 마른 옷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덜 마른 옷에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옷을 입으면 몸의 체온 때문에 습기가 더 생기면서 세균이 더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빨래는 반드시 완전히 말린 후에 입으셔야 해요. 만약 급하다면 헤어드라이어나 다리미를 사용해서라도 완전히 말려주세요. 7. 실내 환기를 전혀 하지 않기. 비가 온다고 해서 창문을 아예 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내 공기가 전혀 순환되지 않으면 습도도 높아지고 냄새도 더 오래 남아있게 돼요. 비가 직접 들어오지 않는 창문이라도 조금씩은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1. 올바른 세안과 목욕법. 먼저 기본적인 세안과 목욕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세안의 경우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하시는 것이 좋아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순한 세안제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특히 목 뒤쪽과 귀 뒤쪽도 꼼꼼히 씻어주셔야 해요. 이 부위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욕의 경우 하루 1번은 꼭 하셔야 해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비누는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는 순한 것을 선택하세요.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는 특히 꼼꼼히 씻어주시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샤워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큰 수건으로 전체적으로 닦은 후 작은 수건으로 세부 부위까지 꼼꼼히 말려주세요. 2. 의류관리의 모든 것. 의류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잘못 관리하시면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먼저 속옷부터 얘기해 볼게요. 속옷은 반드시 매일 갈아입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면 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합성 섬유 소재는 통풍이 잘 안 되어서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 신어 주시고 가능하면 하루에 2번 갈아 신으시는 것이 더 좋아요. 특히 외출해서 돌아오셨을 때는 바로 양말을 갈아 신으세요. 외출복도 중요해요. 같은 옷을 며칠 연속으로 입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루 입었던 옷은 하루 정도 말려주신 후에 다시 입으세요. 빨래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니까 세탁 후 바로 널어주셔야 해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오래 방치하시면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는 제습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빨리 마를 수 있어요. 옷장 관리도 중요해요. 옷장 안에 제습제를 넣어두시고 가끔씩 옷장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한 번씩 정리해서 오래된 옷이나 냄새가 밴 옷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필요해요. 3. 발 관리의 모든 것. 발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에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먼저 발 씻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말 꼼꼼히 씻어주셔야 해요. 발가락을 하나하나 벌려서 그 사이사이까지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발톱 주변과 발 뒤꿈치도 잊지 마시고요. 발톱 관리도 중요해요.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시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고 너무 길게 두시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깎아주시고 발톱 사이의 더러움도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발을 씻은 후에는 정말 완전히 말려주셔야 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수건으로도 잘 마르지 않으니까 헤어드라이어를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해서 말려주시면 좋아요. 발 파우더도 활용해보세요. 발을 완전히 말린 후에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에 파우더를 발라주시면 습기를 흡수해서 냄새 예방에 도움이 돼요.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양말 선택도 중요해요. 합성 섬유보다는 면 소재나 대나무 섬유 같은 자연 소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양말은 정말 매일 갈아 신으셔야 해요. 가능하면 하루에 2번,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갈아 신으시면 더 좋아요. 4. 신발 관리의 노하우. 신발 관리는 발냄새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2-3켤레를 번갈아 신으셔야 하는데 신으신 신발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루 신었던 신발은 먼저 깔창을 빼내세요. 깔창이 분리되지 않는 신발이라면 신문지를 구겨서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해 줄 거예요. 12시간 후에 신문지를 빼내고 새 신문지로 교체해주세요. 신발 전용 제습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실리카겔이나 활성탄이 들어있는 제습제를 신발 안에 넣어두시면 습기와 냄새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가끔씩은 신발을 햇볕에 말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직사광선에 너무 오래 두시면 신발이 변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늘진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아요. 신발 안쪽을 청소할 때는 알코올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알코올을 거즈나 천에 묻혀서 신발 안쪽을 닦아주시면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요. 5. 실내 환경 관리의 모든 것. 실내 환경 관리는 개인 위생만큼이나 중요해요. 아무리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해도 실내가 습하고 공기가 탁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습기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장마철에는 제습기가 정말 필수예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70% 이상이 되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40% 이하가 되면 너무 건조해서 피부나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물통을 자주 비워주셔야 해요. 물이 가득 차면 제습 효과가 떨어지고 물이 오래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에어컨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사용하시면 온도는 크게 내리지 않으면서도 습도를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에어컨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셔야 해요. 더러운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바람은 오히려 공기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환기도 정말 중요해요. 비가 온다고 해서 창문을 아예 열지 않으시면 안 돼요. 비가 직접 들어오지 않는 창문이라도 조금씩은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라도 환기를 시켜주시면 실내 공기가 훨씬 깨끗해져요. 선풍기도 활용하세요. 에어컨이나 제습기와 함께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천장형 선풍기가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이불과 베개 관리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2-3번은 말려주셔야 하는데 햇볕에 말리기 어려우면 제습기 근처에 두시거나 온풍기를 사용하세요. 이불 건조기가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방 안에 숯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숯은 자연적인 제습제이자 탈취제 역할을 해요. 대나무 숯이나 백탄을 천으로 싸서 방 구석구석에 두시면 습기와 냄새를 흡수해 줄 거예요.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건강관리법을 알아볼까요? 1. 식습관과 체취의 관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음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요. 마늘, 양파, 카레, 김치 같은 향이 강한 음식들은 몸에서 냄새로 배출될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 있는 날에는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체취를 줄여주는 음식들도 있어요. 녹차, 레몬, 파슬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입냄새와 체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주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땀의 농도도 옅어져서 냄새가 덜 날 수 있어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돼요.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좀 줄여주세요. 이런 음식들은 피지 분비를 늘려서 냄새가 더 날 수 있거든요. 2. 운동과 활동 관리.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져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장마철에는 운동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땀을 흘렸다면 바로 씻어주셔야 해요. 땀을 오래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스트레칭, 요가, 실내 자전거, 걷기 등이 좋아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적당해요. 운동할 때 입는 옷도 중요해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나 기능성 소재를 선택하시고 운동 후에는 바로 갈아입으셔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변하면서 체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친구들과의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세요. 3. 수면과 체취의 관계. 충분한 수면도 체취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체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습하면 잠자는 동안 땀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루 동안 쌓인 더러움과 냄새를 깨끗이 씻어내고 주무시면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어요. 4.
건강 상태 체크 포인트. 갑자기 체취가 심해졌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면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간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면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복용하고 계신 약물 때문에 체취가 변할 수도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등 일부 약물들이 체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호르몬 변화도 체취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관리를 하시면 돼요. 특별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1. 급하게 냄새를 없애야 할 때. 갑자기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데 냄새가 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젖은 물티슈로 겨드랑이, 목 뒤, 손목 등을 닦아주세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물티슈가 더 효과적이에요. 손 세정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손 세정제를 손뿐만 아니라 겨드랑이나 목 뒤에도 발라주시면 일시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요. 2. 천연 재료 활용법.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로도 냄새를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녹차 우린 물로 발을 담그는 것도 좋아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발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3. 계절별 특별관리법. 장마철 외에도 계절별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샤워 횟수를 늘려주시고 옷도 자주 갈아입어주세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는데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각질이 많이 생겨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옷을 적절히 조절하셔서 땀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습한 옷은 절대 그대로 입지 마세요. 2.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세요. 3.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으세요. 4.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5.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세요. 이 5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장마철 채취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채취가 변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상쾌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사회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